다시 그 사료 포대를 엽니다. 같은 브랜드, 라벨에 적힌 같은 가격표. 하지만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더 이상 같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가격은 또 올랐고 당신은 그곳에 서서 머릿속으로 원화 KRW 지출 계산을 합니다. 이번 달에는 몇 포대나 필요할까? 다음 달에는 몇 포대일까? 1년 내내 하면 도대체 몇 포대일까?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침묵이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패닉은 아니지만 그저 느리고 지친 기다림일 뿐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거겠죠. 안 그런가요? 닭을 키우고 사료를 삽니다. 그것이 당연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멈춰서서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업용 사료가 존재하기 수천 년 전부터 닭들이 살아왔고 땅을 파고 먹이를 찾고 돼지가 주는 것들로 번성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닭 무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물들이 공장 문 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것들은 흙 속에서, 물 속에서, 대한민국 어느 마당에서, 길가에서,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서 자랍니다. 사료 회사들이 어떤 거대한 음모로 이것을 숨긴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말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사는 모든 사료 포대가 곧 그들이 파는 포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샀고 그것이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질문 없이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원화 KRW 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묻지 않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돼지가 이미 무료로 길러내고 있는 것을 위해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지불해 왔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이나 다른 어떤 감정 없이 오직 솔직하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아주 오랫동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길. 식물팀. 이 영상이 바로 그 또 다른 길입니다. 7가지 식물. 각자는 스스로 자라며 먹이 문제에 각기 다른 퍼즐 조각을 해결하고 함께 모여 사료 포대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당장이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물 하나하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당신의 닭 무리는 사실상 스스로 먹이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식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멈추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저지르는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도 그 실수를 한다면 전체 시스템은 시작하기도 전에 조용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수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식물에 대해 알게 됩니다. 상업용 사료 포대의 절반을 채우는 내용물보다 실제로 닭을 더 잘 먹이는 진짜 좋은 식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매일 닭장에 던져주며 한동안은 효과가 있습니다. 닭들은 건강해 보이고 사육자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며 사료비 청구액은 줄어들지만 이후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달걀 껍데기는 얇아지고 어떤 닭은 알을 낳지 않으며 겉보기에는 닭들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자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고 식물을 찾았으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실망시킨 것은 식물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닭은 단 하나의 자원만 필요로 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닭은 살아있는 시스템이며 살아있는 시스템에는 여러 층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근육, 깃털, 달걀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껍데기를 형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먹은 것을 흡수하기 위한 부피와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체중을 유지하고 힘든 계절에도 계속 알을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말하자면 진짜 칼로리 연료가 필요합니다. 섭취하는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장 건강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뭄이 닥치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최고의 식물들이 성장을 멈출 때에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예비 자원이 필요합니다. 단일 식물 하나로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모링가도, 개구리밥도, 컴프리도 안 됩니다. 당신이 포럼에서 읽었거나 유튜브에서 본 그 어떤 식물도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사료비를 줄이는 사람들, 진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마법의 식물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식물팀을 만듭니다. 7가지 식물, 7가지 역할, 각자가 다른 식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이 영상은 사실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수백 개의 사료 꿀팁 영상들이 절대 해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봅시다. 1. 모링가. 첫 번째 식물은 전체 사료비 중 가장 비싼 부분인 단백질을 공략합니다. 첫 번째 식물은 모링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링가의 진정한 효과를 처음 이해하게 되면 약간 화를 냅니다. 식물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료 포대에게 말입니다. 모링가 잎의 단백질 수치가 당신이 시중에서 구입한 사료와 맞먹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필적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과 함께 튼튼한 껍데기를 위한 칼슘, 혈액과 에너지를 위한 철분, 면역력을 위한 비타민 A와 C, 그리고 아미노산이 따라옵니다. 이 아미노산은 닭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지만 깃털 재생, 달걀 형성 및 회복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벽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랄 때마다 다시 자라나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모링가를 더 많이 수확할수록 더 많은 새순이 돋아납니다. 과감하게 가지를 치면 무성하고 빠르게 다시 자라납니다. 가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살아남으며 당신에게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닭 무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거의 모든 것, 비싼 사료포대가 약속하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모링가를 규칙적으로 먹인 닭은 더 꾸준히 알을 낳고 병아리는 더 튼튼하게 자라며 질병이나 털갈이 후 회복 중인 닭들은 더 빨리 건강을 되찾습니다. 영양적 필요가 진정으로 충족되면 결핍에서 오는 공격성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닭 무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이 싸우지 않습니다. 신선한 잎을 다져서 먹이에 섞거나 말리고 빻아서 몇 달치 분량을 유리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효과가 있으며 유일한 규칙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모링가에 대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식물은 존재하고 진짜이며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는 바로 여기,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배우고도 여전히 모링가를 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만이 1년 후 원화 KRW로 계산되는 청구서를 볼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단백질 하나만으로는 당신의 닭 무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2. 컴프리. 사실 다음 식물이 없으면 당신의 전체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링가는 쑥쑥 자라고 닭들은 잘 먹으며 무리는 겉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달걀 껍데기는 거의 종이처럼 얇아져서 손에 쥐면 손가락 아래에서 구부러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닭은 아예 껍데기가 없는 알을 낳기도 합니다. 그저 물컹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고 품질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네랄의 결핍 때문이겠죠. 안 그런가요?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미네랄은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데 닭의 몸에 충분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이 순환하지 않으면 신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장벽입니다. 대부분의 뒷마당 사육자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식물은 컴프리입니다. 컴프리는 빨리 자라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흙 아래에서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뿌리는 흙 속 깊이, 거의 모든 다른 사료용 작물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얕은 뿌리를 가진 식물들은 절대 닿지 못하는 미네랄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껍데기의 두께, 뼈의 강도, 회복 속도, 장기적인 산란의 일관성 등 당신이 신경 쓰는 모든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량 원소들입니다. 컴프리가 뿌리 꺾꽂이를 통해 자리를 잡으면 매년 다시 심을 필요 없이 되살아납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견디며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가뭄 기간에도 계속 생산을 이어갑니다. 잎을 잘게 다져서 다른 먹이와 섞어줍니다. 주식이 아니라 토대로서 말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미네랄의 기반입니다. 컴프리는 모링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합니다. 컴프리가 없다면 단백질에 대한 당신의 투자는 섭취한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몸속으로 천천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3. 고구마잎. 자, 당신에게는 닭들이 먹어치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부피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봐줄 필요가 없고 매 시즌 다시 심을 필요가 없으며 가장 필요할 때 성장이 느려지지 않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 식물은 바로 고구마 잎입니다. 고구마 덩이뿌리가 아니라 잎사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농장에서 가장 생산적인 닭 사료가 머리 위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채소만 쫓아다닙니다. 고구마 덩굴은 무섭게 뻗어나갑니다. 줄기를 자르면 며칠 만에 다시 쑥쑥 자라납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번성하고 더위에 강하며 그 대가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심으면 스스로 재생되는 영구적인 자원이 되어 쉼없이 수확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들이 닭의 몸속에서 하는 일은 잎의 성장 속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고구마 잎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딱 알맞게 늦춰줍니다. 너무 느리지 않게 닭의 몸이 먹은 것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말입니다. 모링가의 단백질이 더욱 집중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컴프리의 미네랄이 제자리에 자리 잡습니다. 그냥 배출되어 버렸을 영양소들이 이제는 흡수되어 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 건강이 안정됩니다. 배설물이 단단해지고 소화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낭비되는 것 없이 거의 힘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식물은 좋은 식물 2가지를 기능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주며 이제 당신에게는 3가지 식물이 생겼습니다. 4. 개구리밥. 모링가가 하는 역할을 아시나요? 컴프리가 하는 역할을 아시나요? 고구마 잎이 하는 역할을 아시나요? 당신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료 포대는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자연 먹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푸르고 자라나는 봄이나 정원이 풍성하고 덩굴이 뻗어나가며 닭들이 먹는 것보다 잎이 더 빨리 돋아나는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폭염은 식물들을 생존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덩굴의 성장이 느려지고 잎은 작아지며 수확량은 줄어듭니다. 이때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그머니 사료 가게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4번째 식물은 개구리밥으로 흙이 아닌 물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위도 이 식물의 성장을 막지 못합니다. 육상 식물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조건들도 돼야 작은 연못이나 콘크리트 수조 표면에 떠 있는 이 식물에게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마다 그 크기를 2배로 불리며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이 식물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30-40%에 달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개구리밥을 상업용 닭사료에서 가장 비싼 성분 2가지인 대두밥과 어분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다만 개구리밥은 물과 햇빛 외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더 많이 수확할수록 더 빨리 다시 자랍니다. 폭염에 모링가의 성장이 느려질 때 개구리밥은 계속 생산을 이어갑니다. 가뭄으로 고구마 덩굴이 줄어들 때도 개구리밥은 계속 생산합니다. 사료 가게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도 개구리밥은 계속 생산합니다. 이것은 보충제나 보너스가 아닙니다. 당신의 비상 시스템입니다. 나머지 요소들이 시험대에 오를 때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당신의 설정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5. 아마란스.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째 식물은 아마란스입니다. 아마란스는 2가지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식물들과는 다릅니다. 먼저 잎이 나옵니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두껍고 빽빽하며 영양가 높은 채소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사라지는 얇고 수분이 많은 잎이 아닙니다.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한 모금 넘길 때마다 영양을 공급하는 진짜 잎사귀입니다. 그 다음에는 씨앗이 열립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필수 지방으로 가득 찬 수천 개의 작고 조밀한 씨앗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물 대체제이자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꾸준한 산란을 도우며 정원의 다른 모든 식물들이 시들어가는 달에도 당신의 닭 무리를 지탱해주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아마란스가 조용히 놀라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자연스럽게 땅에 씨앗을 뿌리고 스스로 다시 자라납니다. 당신은 곡물을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정원이 그것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닭들에게 신선한 잎을 먹이세요. 씨앗은 주기 전에 살짝 으깨세요. 당신의 닭들이 이 2가지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시스템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알게 되었다면 매달 여전히 사료 포대를 나르고 있는 지인을 떠올려 보세요. 아는 사람 중 아직도 매달 사료 포대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은 그들이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6. 바나나 나무. 자, 이제 다음 식물인 바나나 잎으로 넘어갑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식물은 당신이 지금까지 구축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먹이 시스템에 대해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양소는 단순히 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흡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화가 올바른 속도와 올바른 수분 상태에서 진행될 때 발생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은 장을 통과하며 사용하기도 전에 음식을 너무 빨리 배출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나 잎과 줄기가 하는 일입니다. 식이섬유가 소화를 늦춰주는데 너무 많이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모링가의 단백질이 올바르게 추출될 수 있을 만큼만 말입니다. 컴프리의 미네랄이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만 말입니다. 그리고 줄기 내부의 수분은 특히 닭들이 마시는 속도보다 물을 더 빨리 잃어버리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맹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분 공급을 은밀히 돕습니다. 체온을 더 잘 조절하고 알을 더 꾸준히 낳으며 바나나 줄기에 있는 칼륨과 미량 원소들이 근육 기능과 신진대사 균형을 지원합니다. 7.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이제 6가지 식물을 갖추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숫자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7번째 식물이 있고 그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식물입니다. 7번째 식물은 레몬그라스입니다. 영양가가 가장 높거나 가장 빨리 자라거나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때문입니다. 레몬그라스는 천연 기생충 구충제입니다. 그 날카롭고 깨끗한 향을 내는 성분들은 당신의 닭무리의 상태를 매달 눈에 띄지 않게 갉아먹는 체내 기생충들을 적극적으로 억제합니다. 장내 벌레나 기생충들은 자신들이 나타났다고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닭이 섭취한 영양분을 몸이 사용하기도 전에 조용히 훔쳐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몬그라스가 하는 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레몬그라스는 소화기관 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 균들은 닭의 먹이가 달걀, 깃털, 근육 및 건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환되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입니다. 강력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모링가의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프리의 미네랄이 올바르게 자리 잡습니다. 아마란스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각 식물이 본래의 진정한 잠재력에 더 가깝게 기능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 방법: 모링가, 고구마 잎, 개구리밥 이렇게 3가지로 시작하세요. 처음 3가지가 자리를 잡은 후 컴프리와 아마란스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바나나 나무와 레몬그라스로 시스템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사료 가게가 필요 없는 무언가로 결합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닭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 영상이 시작될 때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료 포대를 또 하나 들고 가격 인상에 부딪혀 서 있던 모습에서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7가지 식물, 7가지 역할, 스스로 다시 자라나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계절이든 힘든 계절이든 당신의 닭 무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신 점점 더 적은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사료비가 2배로 뛴다면 이 7가지 식물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심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